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사진 보정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제철이 아닌 연밭을 스케치한 사진들인데요. 보통 연꽃이 피는 그런 어떤 계절에 많이들 가시는데 저는 연꽃 피는 계절보다 연꽃이 진 후 그리고 피기 전 이런 모습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화려함의 이면의 모습들 어떻게 연꽃이 되기 위해서 이 연꽃들은 그 사전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어떤 이면의 모습들을 좀 보고 싶어서 많이들 다니게 됩니다. 보통 이러한 사진들은 이제 그 물 속에 있는 사진들인데요. 지금 보시면 노출 맞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햇빛이 수면 위를 비추기 때문에 노출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죠. 뭐 이렇게 또 다른 사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갈대가 수면에 반영된 모습 이런 모습들을 좀 찍고 싶어서 촬영을 했는데 촬영하고 나서 보니까 수면 속에 있는 이러한 작은 연잎들 잠겨져 있는 연잎들이 이 그 반영되어 있는 갈잎들을 많이 그 가리죠. 그래서 찍긴 찍었는데 후보정은 하지 않는 그런 사진들입니다. 보통 저는 이런 사진도 좋아합니다. 이런 사진 같은 경우 여기에 있는 작은 갈립들을 살리고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꽤 깔끔하게 지워서 어떤 그 한가로운 그런 모습들을 좀 연출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사진보다는 요건 다음에 한번 해보고요. 수중에 있는 어떤 이미지를 포착하는 그런 모습, 그 사진을 한번 보정해 보려고 합니다. 물 속에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보다 보면 빛이 물 수면에 많이 비치기 때문에 굉장히 그 톤 자체가 컨트라스트 즉 대비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죠. 굉장히 그래서 대비가 좀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너무 농도 자체가 좀 그 평균화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은 보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진들입니다. 자,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수면을 돌다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이미지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한번 보정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면도 물 색깔도 어느 정도 짙게 나오고 그 다음에 물 속에 있는 잎의 묘사, 그러니까 초점이죠. 초점도 잘 맞아 있고 그리고 색감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잘 보정하면 또 색다른 느낌의 사진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이런 사진들을 한번 보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포토샵으로 불러드렸죠. 먼저 해야 될 것은 어두운 부위에 대한 색 농도를 좀 더 줘서 이미지가 수중에 있는 잎사귀가 돋보이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정하기 전에 레이어 창에서 레이어를 하나 복사합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어 복제 확인 누르면 레이어가 하나 복제가 되죠. 그래서 배경을 놔두고 복사된 레이어를 먼저 보정을 해봅니다. 먼저 카메라 로우라는 것을 먼저 꺼냅니다. 카메라 로우를 꺼내서 일단은 어두운 영역을 많이 낮춰보는 겁니다. 조금 더 어둡게 어두운 영역. 그 다음에 이쪽에 보게 되면 안개 현상 제거라는 게 있습니다. 안개 현상이라고 하는 건
뿌연 느낌을 좀 그 선명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안개 현상을 조금 올려봅니다. 올려보았더니 대비 효과가 좀 많이 강조가 되죠. 그 다음에 채도를 더 올려봅니다. 채도를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검정 계열을 조금 더 낮춰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상태에서 조금 더 배경 같은 것을 어둡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곡선 활용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톤을 낮춰주죠. 자, 이 정도로 톤을 낮춰줍니다. 기본적으로 카메라 로우에서는 전체적인 명도, 그 다음에 색감, 색조, 이 정도에서 한번 그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차츰 곡선에 의해서 명도라든가, 그 다음에 색조 채도의 도구를 이용해서 채도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 보정하면 또 다른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로우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색상 또는 명도 요 정도만 보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두워지면서 어두워짐과 동시에 이렇게 잎사귀들이 조금 더 선명함을 유지하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쪽을 확대해 보면, 자, 여기에 보면 물속에 있는 줄기가 진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줄기를 조금 더 어둡게 해서 저는 곡선에 있는 블랙 스포이드 도구를 이용해서 이 라인을 블랙으로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메뉴에서 조정, 곡선을 열어서 블랙 스포이드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줄기 부분을 클릭합니다. 자, 확인 누르고 이미지를 축소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좀 어두워졌죠. 자, 전체적으로 어두워졌으니까 다시 밝게 하기 위해서 곡선을 꺼냅니다. 곡선은 단축 버튼이 컨트롤 M이죠. 어느 정도 초보 과정이 좀 지난 다음부터는 될 수 있으면 단축 키를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밝기 조금 밝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밝은 전체의 중앙 부위에 있는 톤을 밝게 해주면 어두운 쪽은 이쪽이 되겠죠. 이쪽 부분은 많이 밝아지진 않고 중앙 쪽에 이 정도에 있는 일부의 톤들이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것은 그대로 있고 중앙 정도 거의 그 그레이 50% 정도의 그 농도되는 명도가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밝아지면서 어두움과 대비되는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잡티 같은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잡티 같은 것들은 도장 툴이나 도장 툴 이용해서 지워줍니다. 자,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이걸 만약에 인화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눈에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지워줍니다. 이런 부분도 지울 수 있으면 눈에 거슬리지 않은 한도 내에서 지우시면 깨끗하게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축소해 보고요. 그러면 여기에도 있죠. 여기에도 이렇게 지우고요. 여기 하단에도 있었어요. 조금 도장 툴을 키우고요. 도장 툴 키우는 건 대괄호 닫기 버튼이죠. 알트 버튼 누르고 클릭. 자, 지우고요. 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도 있네요. 이게도 이런 것들이 보정을 할 때 좀 확대해 보시면서 다 정리를 해 주셔야 나중에 후회가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뭐 전시를 할 때 이거를 인화해 놓고 보면 후후 불게 되죠. 뭐 먼지가 붙은 줄 알고. 근데 원본 상태가 잡티가 있는 걸
미처 보질 못하고 그냥 인화를 맡겼기 때문에 그런 잡티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는 잘 모르는 분들은 인화한 업체를 많이 흉을 보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흉을 보더라도 그 인화 업체에 보낸 파일을 직접 확인해 보면 내 실수였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시 같은 걸 할 때 데이터를 꼼꼼히 살펴가면서 좀 그 미심적인 부분은 가급적이면 지워주고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든 사진의 책임은 인화 만드는 그런 회사에서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지는 거거든요. 축소해 보겠습니다. 사진에 대한 책임은 나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서 자, 이 정도로 톤을 조절하면 원본을 볼까요? 작업 내역에서 맨 위에 그걸 여기 참 우리 레이어에 하나 있군요. 요 눈을 가려보면 되겠죠. 레이어에서 눈을 가려보면 이것이 원본이고 우리가 농도 조절해서 표현한 이미지 형태가 되는 겁니다. 좀 어떻게 보면 회화적인 그런 느낌을 얻어낼 수가 있죠. 지난번에 선명 효과를 줄 때 필터에 있는 하이패스 기능을 썼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형태의 선명 효과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에 보시게 되면 선명 효과에서 언샷 마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언샷 마스크를 열면 여기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수치가 있는데 이 고해상도, 그러니까 고해상도일 경우는 한 양을 한 200 정도, 그 다음에 반경은 한 6, 그 다음에 한계치 20 정도 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전체 픽셀이 한 이것보다 반 정도 되는 한 가로 여기가 짧은 쪽에 한 1000픽셀 정도, 이 정도 되는 그 저해상도에서는 여기를 한 100 그리고 30 정도, 반 정도로 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 눌러보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확대해 보시면 확실하게 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컨트롤 Z 누르면 이게 언샷 마스크를 주기 전이고, 다시 컨트롤 시프트 Z 누르면 여기 언샷 마스크를 준 후입니다. 가까이 확대해서 보기 때문에 좀 거칠어 보이지만 이 픽셀 자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 선명도가 높아졌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컨트롤 Z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Z 이렇게 눌러봐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는지 보시면 조금 더 그 화면이 개선됐고 전체적인 느낌이 향상됐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면에 있는 이미지를 한번 보정해서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다른 사진을 볼까요? 자, 다른 사진 중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 한번 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도 마찬가지죠. 이 사진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도 수면 아래에 있는 그 잎들인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대비 효과를 좀 더 줘서 한번 보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대비를 주냐 하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부위를 강조시키기 때문에 대비 효과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비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세 가지 성질에 보게 되면 색상이 있고 명도가 있고 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대비 효과는 색상에 대한 대비, 그 다음에 채도에 의한 대비, 그 다음에 명도에 의한 대비,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대비 효과를 누가 더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표현이 잘 되고 안 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보정을 하실 때 어떻게 대비 효과를 줄 건가라는 걸 잘 생각하시면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쓸 것인가라는 것이 생각이 됩니다. 물론 포토샵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그게 잘 안 서겠지만 자꾸 하시다 보면 저렇게 표현할 때는 어떤 툴을 쓰면 되겠구나라는 것이 떠오릅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컴퓨터에서 똑같다 그러면 컨트롤 C, 컨트롤 V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이 포토샵을 조금씩 다루시다 보면 포토샵의 기능들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깊어지거든요. 모든 기능들은 각가지 갖고 있는 기능들이 있지만 그 기능들을 어떻게 조합을 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자꾸 써보시면 이렇게도 표현되고 저렇게도 표현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먼저 카메라 롤을 먼저 꺼냅니다. 카메라 롤을 꺼냈습니다. 자, 먼저 안개 현상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안개 현상 제거를 해보니까 점점점 선명해지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제거할 건지는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조정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채도 높이고, 그 다음에 어두운 영역을 낮춰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정 계열도 낮춰보겠습니다. 자, 검정 계열 더 진하게 해볼까요? 이 정도. 그 다음에 흰색 계열은 조금 더 밝게. 그래야 어두운 것은 더 어둡게 했고 밝은 것은 조금 더 밝게 해서 대비 효과, 명암에 대한 대비 효과를 준 거죠. 물론 위에 있는 것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어두움과 밝은 쪽 부위가 동일시하게 동일한 퍼센테이지로 밝고 어두워지거든요. 근데 밑에 있는 걸 사용하게 되면 어두운 부분만 내가 원하는 농도, 밝은 부분만 내가 원하는 농도로 직접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곡선에서 조금만 밝기 조절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고, 자, 이렇게 묘사가 됐죠. 그래서 블랙을 한번 또 지정해 보겠습니다. 이미지에서 조정, 곡선, 블랙 스포이드를 선택하시고 어두워야 될 부분을 클릭. 왜 색이 이렇게 변하냐 하면 그곳에 갖고 있는 색상 RGB 값이 동일체로 갑자기 어두워지기 때문에 밝은 쪽의 부위의 색감이 같이 빠지거나 추가되거든요. 그래서 이 색감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보시면서 블랙 효과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요. 확인. 전체에서 약간 노란색이 많이 가미돼 보인다 그러면 다시 곡선을 꺼내시고 요 채널에 보게 되면 녹색이 있죠. 녹색 부분을 좀 낮춰줍니다. 자, 낮춰줬더니 붉은색이 강하죠. 붉은색도 또 낮춰줍니다. 자, 이 정도로 확인 누르시면 이 정도 톤을 만들어낼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요 위쪽에 상단 부위가 좀 지저분해 보이니까 이쪽 부분 다 지워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부위를 확대를 하고 도장 툴을 이용해서 도장의 크기는 적당한 크기로 키우시고 Alt 버튼 누르고 클릭, Alt 버튼 누르고 클릭.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큰 덩어리, 그러니까 이런 쪽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크거든요. 무엇인가 시선을 차단하고 있는 것과 시선이 쭉 빠지게끔 여유롭게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은 사진을 보는 거에 대해서 사진을 감상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작가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그 표현하는 것에 따라서 보는 사람이 시선이 동일하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시선이 흐름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정도 됐죠? 여기다가 선명화 효과를 또 주겠습니다. 선명화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필터 선명화 효과, 원샷 마스크 아까 준 대로 그대로 적용되어 있죠. 확인 누르시게 되면 이와 같은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어둡다 그러면 곡선을 열어서 조금 밝게 내가 원하는 톤을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그 다음에 채도를 좀 낮추셔도 상관은 없어요. 컨트롤 U, 이게 채도거든요. 채도 곡선에서 여기 곡선이 아니라 조정해서 색조 채도, 이거 뭐 컨트롤 U라고 단축키가 있습니다. 컨트롤 U를 열어서 채도를 한번 낮춰 보겠습니다. 채도를 낮추면 굉장히 거친 듯한 그런 느낌의 이미지가 구현이 되죠. 그래서 확인 누르시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수면에 있는 이런 잡티들을 제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즈를 조정해 주시고, 자, 이런 잡티들도 다 지울 수가 있어요. 다 이런 식으로 해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포토샵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불평을 많이 하세요. 이런 거 언제 지우고 있느냐라고 하시는데, 뭐 안 지워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나중에 액자를 만들거나 할 때 이런 것들이 눈에 상당히 많이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워놓고 보면 깨끗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다 손질을 해주시는 게 되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 미세한 것에 대한 조정은 직접 해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어른되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이런 것도 지우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부분도 한번 블랙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그 우측에 있는 이렇게 어른거리던 녀석들도 다 지웠습니다. 이 상태에서 곡선을 이용해서 블랙 스포이드로 블랙 처리를 추가로 해줍니다. 자, 그러면 블랙 대비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밝게 하고 싶다 그러면 곡선을 꺼내서 곡선 밝기 농도를 최종적으로 다시 확인해 줍니다. 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열었던 이미지의 형태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그 과정은 뭐 순서는 어떻게 1번이 처음에 모여야 되고 2번이 모여야 되고 하는 순서는 없고요. 어떻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도구를 쓰는 게 좋을까라는 걸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 번 활용해 보시면 자기 나름대로의 그 체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포토샵은 거의 보면 개인의 습관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활용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토샵은 반복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오래 해보시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보셔야 그 어떤 경우의 수를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계속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게 사진을 다시 이제 보시게 되면 사진은 하나의 어떤 장면을 찍고 넘어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도를 찾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 사진도 요 한 군데에서 지금 7컷을 찍었는데
각도를 조금씩 그리고 빛의 방향을 좀 읽어가면서 그래서 노출도 바꿔가면서 여러 각도로 찍어야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컷 이런 컷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장면을 꼭 오래도록 좀 바라보시고 작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여기에 보게 되면 이거 한번 블로그에도 올린 사진인 것 같은데 이런 사진들을 보게 되면 깔끔하죠. 여기에 위에 이미지만 지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간단하게 지워서 보정하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사진은 200mm로 당겼는데 좀 작아요. 작지만 나중에 트리밍하면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를 먼저 트리밍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그 자르기 도구를 이용해서 한번 위치를 이 정도, 그죠? 3분의 1 지점 이 정도에다가 중앙에다 위치해 놓고 엔터를 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것만 도장 툴을 이용해서 도장의 크기 만들고 복사하는 이미지 선택하고 Alt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Alt 버튼 누르고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의 큰 여백을 활용하면서 만드는 이미지를 보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크게 보정할 필요는 없고요. 채도만 살짝 올려 주겠습니다. 조정해서 색조 채도 해서 채도만 올려주게 되면 여기에 그 연잎이 물에 잠겨 있는 모습, 채도만 올려줘도 이 색감이 있는 부위는 채도가 적용이 되지만 배경은 거의 회색 그레이 톤이죠. 그래서 그레이 톤에는 채도가 이렇게 많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색감을 갖고 있는 픽셀 영역 부분에만 적용이 거의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크게 관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심 적으시면 배경 부분을 아예 그 회색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미지에 조정해서 색상 대체라는 게 있습니다. 색상 대체를 선택하시고 배경 부분을 선택, 그 다음에 허용량은 선택한 픽셀과 유사 범위에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쭉 올려보면 지금 하얀 밝은 부분, 밝은 영역 부분이 변화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게 선택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채도를 완전히 떨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확인 눌러보시면 이와 같이 무채색의 배경에 연잎이 있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는 사진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포토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주 활용하시는 거고요. 사진 촬영은 그 돌아보시면서 세세하게 살피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미지를 어떻게 사진으로 표현하면 좋을까라는 걸 고민해 보시고 촬영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는데 발품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의 이미지를 봤을 때 어떻게 그 표현하는 게 좋은지 다양한 각도와 그 다음에 다양한 노출값을 활용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피사체를 여러 무리가 있는 그 중에서 무리 중에서 특정 부위의 피사체를 어떻게 포착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보시고요. 화각을 어떻게 자를 것인지, 지금 여기에 두 사진을 보더라도 한 개의 사진은 이렇게 두 개만 포착을 했는데 여백이 조금 답답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도 찍고 또 여백을 조금 더 줘서도 찍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찍고 그냥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 대해서 시선이 내가 멈춰졌으면 무엇인가가 거기에서 이끌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멈춘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각도에서 더 효과적인 형태를 잡아내시고 구도를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